자, 정적분의 활용을 유형별로 천천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활용에서 이제 넓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죠. 넓이가 가장 핵심인데, 넓이하고 정적분하고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적분은 넓이에다가 부호를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0이랑 5의 교점이 있고, 자,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이제 S1일 거고, 그죠?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정적분을 하면 얘는 지금 아래쪽이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 원래는 정의가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거든. 알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니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예 반대로 전체에다 부호를 붙여도 되고, 부호가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내가 a에서 b까지의 x축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 여기를 만약에 a, 그 다음에 여기 b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는 무조건 중간 교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적분을 a에서 c까지 하고 더하기 c에서 b까지의 적분을 따로 해서,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더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번 문제처럼 교점이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 있죠. 6분의 최고점 계수에다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 건데, 이거는 넓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정적분이 어때? 이거에다 뭘 붙인 거야? 마이너스를 붙인 거겠지.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잊지 말아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봐도 돼요. 상황을 봐도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자, A에서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0에서 A까지의 적분이 6분의 10이다. 그러면 0은 한 이 정도로 잡아. 그리고 여기가 6분의 10을 이렇게 임의로 적어도 돼. 0에서 B까지. 0에서 B면은 어디까지 계산한 거야? 이 넓이랑 이 넓이를 위아래 뿔마해서 계산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넓이를 문자로 두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넓이를 쌤이 AB로 더 보면 얘는 지금 무슨 뜻이야? 그냥 A가 6분의 11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A라는 넓이에다가 B의 넓이를 뺀 거죠. 정적분이니까. 그럼 그거 한 게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식을 세우면, 그지? 정적분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상황을 좀 판단하면 훨씬 나을 거거든요. 이 함수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k 3분의 2보다, 얘가 지금 3분의 2거든. 3분의 2보다 큰 k를 잡았을 때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 여기 넓이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위아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바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바로 k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적분값이 0이겠지. 그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를 적분하게 되면 0일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넓이가 서로 같다 이 말은 직접 넓이를 구해서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맞지? 그러니까 같다라고 직접 세우는 문제도 있는데,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넓이가 위아래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에는 넓이가 같으면 적분이 그냥 0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PQ가 1대1라고 돼 있는데, 이 참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넓이가 절반일 거거든. PQ가 1대2면 얘네들은 어떨까?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까지를 정적분을 하면 여기가 정적분이 0일 거야. 정적분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x가 1까지. 따라서 여러분들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요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적분하면 그게 0이라는 식을 세워주고 가면 훨씬 낫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넓이가 이제 말로만 주어졌을 때 식으로 직접 세우는 걸 좀 연습을 해볼 건데, 두 곡선 및 직선 x는 3이, 그러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아니고 두 곡선이랑 x는 3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 돼요.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순서를 딱 정해줄게.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방정식을 먼저 풀어. 알았지? 둘이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구해야 돼요. 그러면 넘겨서 하면 x가 지금 0하고 2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파악이 됐으면 x제곱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하고 한
2가 여기쯤 만나겠지.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럼 위로 볼록 2차 함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그래프인데 여기가 x가 2란 말이야. 여기가 x는 0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x가 이제 3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 하고요. 여기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 끊어서 가라고. 0에서 2까지는 현재 누가 위에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위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플러스 2에서 3까지는 반대로 x제곱이 위에 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아래에 있으니까 두 개 빼주는 거고 확실하게 위아래 관계를 알았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일단 뺀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면 돼. 꼭 다 그려서 볼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함수가 어때? 얘도 그려야죠. 그죠? 얘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1인데 y는 3으로 둘러싸요. y는 3이 한 요정도 된다고 보면은 근데 이건 확인해야 돼 얘들아. 알지? 이 교점이 더 생길 수 있는 건데 꼭지점보다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거든? 알죠? 여기인데 지금 위에 있는 함수는 y는 3이야. 근데 밑에 있는 함수가 두 종류로 바뀌어. 얘가 누구죠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네 둘이. 그죠? 근데 이 밑엔 누구예요? 위로 볼록은. 이놈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절묘하게 바뀌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보통은 여기 교점을 찾아요. 알았어? 3을 풉니다. 그러면은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2. 근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3이 위에 있고 밑에가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우리 우함수니까 그래도 나름 머리 써가지고 y축 x는 0까지 한다고 치자. 그리고 2배 해도 되는데 0까지 해가지고 얘는 누가 위에 있어? 3이 위에 있는데 밑에 함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걸 한 다음에 2배 하면 나름 또 센스를 썼다고 이제 또 뿌듯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요. 우리가 공식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냐면 자 y는 3이 있기 때문에 교점이 마이너스 2랑 2라는 것까지는 찾아야 되고 그 만약에 이 참수가 원래 있었다면은 이렇게 되는 부분 넓이가 뭐겠어? 얘가 뭐야? 6분의 최고치 한계수 a에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의 세제곱. 근데 거기서 이 부분이랑 여기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 부분 넓이를 a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빼면 되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이 넓이에서 a의 2배를 빼버리면은 진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여기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요 공식을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구간 다 나눠서 하지 마시고 교점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구간에서의 적분은 직접 해야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아예 그냥 이 멘트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여러분들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 직선도 곡선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면은 무조건 교점에서 교점 사이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 교점을 알파 이 교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이걸 거고 그럼 이거 넓이가 뭐야? 넓이는 6분의 최고치 한계수 1에다가 마이너스를 아니다 넓이니까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갈 건데 이게 36이니까 항상 이렇게 세제곱 형태의 숫자가 많이 나와. 얘가 6이거든. 무슨 말이야? 정리하면 이거죠.
이 2차식과 요 1차식을 연립해서 만든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의 차가 얼마다? 두 근의 차가 6이다. 근과 계수 관계. 알았어?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생각하고 하면은 바로 K가 나오겠지. 자, 여기도 보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앞에서 했던 거. Y는 K가 딱 있는데 기준으로 위아래 넓이. 위아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적분을 그냥 하면 0이다. 적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함수 1-x 제곱하고 K를 빼. 알았죠? 이 두 개를 빼서 적분을 0부터 1까지 한 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된다라는 거지. 위 넓이 아래 넓이가 똑같으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 적분하면 0이다. 요 내용을 쓰시면 바로 식이 나오는 거. 오케이? 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9번 같은 경우도 이참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mx에 의해 이등분된다라는 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참수가 이렇게 있고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도움이 될 거예요. 0에서 3이고 mx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연립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하고 mx를 연립을 하면 돼요. 맞지? 그럼 여기가 3-m이 나오는데 이 넓이가 2등분 됐다는 건 전체 넓이. 자, 이 전체 넓이를 계산했다고 칩시다. 이 전체 넓이요. 그죠? 이 전체 넓이가 식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에 3-0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2분의 9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 위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4분의 9가 돼야 될 거고 얘는 누구랑 누구 둘러싼 부분 전비야? 교점이 0이랑 3-m일 때 2차 함수 넓이죠. 그 얘도 6분의 계수 1에다가 3-m의 세제곱 계산한 결과랑 똑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m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접선이나 이렇게 접점일 때 교점이 두 개인 상황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3차 함수는 뭐가 있습니까? 12분의 최고치 한계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써버리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선식 만든 다음에 세워야 되고 만약에 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g하고 f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야. gx 빼기 fx 식을 여러분들 직접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최고점 계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봐봐. gx에서 fx를 뺐거든요. 그럼 최고점 계수가 3으로 바뀌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렇게 접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x축인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gx 빼기 fx 식의 자체가 오케이? 요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요 현재 이 그래프는 지금 fx 빼기 gx 그래프야. 알았어? fx 빼기 gx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x 하나 갖고 있다. 이거 그냥 적분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공식이 뭐야? 12분의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요 공식 쓰면 금방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역함수 넓이인데 역함수 넓이는 일단 여러분들이 얘도 그림을 좀 봐야 되는 게 그냥 역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도 나왔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 역함수는 뭐겠니? 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입니다. 절편이. 그 다음에 하필이면 걔가 이렇게 직선이 여기 이렇게 통과하는 직선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 네, 여기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부분 넓이는 이렇게 쪼개시면 돼요. 자, 여기 부분 누구야? y는 x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 삼각형 넓이를 따로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싼 부분 넓이는 0부터 그죠? 여기 교점을 찾아야 되겠네. 맞지? 교점 찾아주면 돼요. 교점이 아마 2 나올 건데
그럼 2까지 적분을 그냥 해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뭘 더하자고? 저 직각삼각형, 맞지? 요 모양의 직각삼각형을 더해보자. 이렇게 해서 넓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빨리 파악이 되잖아, 그지? 그림이 필요 없는 거랑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것들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특히 1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공식화 시켜서 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줬으니까, 이게 지금 쌤이 준 노트에 이제 그림으로 증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쌤이? FA가 A 제곱 플러스 A,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 결국 이 34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2에다가 F의 A 플러스 2를 해서 AFA를 뺀 게 34가 나오는 식이다라고 유도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직접 넣어서 이 역함수 적분 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13번은 이제 넓이가 같다는 문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그래프 개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은 얘는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직접 적분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씩 다 구해야 되는 건지 보는데, 여기 잘 보면은 얘가 0에서 접하고 2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유자재로 일단 그려져야 여기도 좀 편하게 가겠죠. 여기가 A일 겁니다. 두 넓이가 같다 그랬어. 봐봐. 막상 해보니까 딱 보이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황이 보여요. 아랫부분 넓이하고 윗부분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0에서 A까지를 바로 적분하면 끝나겠죠. 그럼 적분값이 0이다라는 식을 세우면 되는 형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넓이에 이어서, 자, 물체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뭐뭐일 때 뭐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의 시간이나 이런 걸 구해보면 되고, 그때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체가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가 됩니까?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0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5t 플러스 처음 속도가 30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지상에서, 그러니까 0,0에 출발한 거라서 요거가 바로 여러분들 이제 높이가 될 텐데, 이 높이가 0이 될 땐 거니까 t는 얼마가 돼야 돼요? t는 6이 되겠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는 t가 6인 거고, 그때 뭘 구하라? 속도는 v에 6을 구하면 되죠. 여기 위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때 이게 개념을, 상황을 좀 파악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좀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출발했어. 그럼 속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위치를 어떻게 찾아? 원점에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의, 자, 3x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문자가 안 겹치게 하려고 x로 바꾸는 것 뿐이야. 이걸 하면 이게 위치가 되는 거거든. 알겠죠?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돌아올 때 위치가 얼마가 된다는 게죠? 0이 될 때를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치식이 보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면 t는 이제 2가 나올 거고요.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물어봤으니까 t를 2, 그때의 속도 뭐 여러가지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시간만 잘 찾으면 여기는 무난하게 해결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동거리 문제인데요. 제동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돼. 제동을 건 뒤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동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제동거리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해야 그 거리가 제동거리야. 그지? 멈춰야 되잖아.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 때까지 얘가 이제 쭉 이동한 거리거든요. 그럼 제동을 걸기 시작해서 t초의 열차의 속도가 이거야. 그럼 속도가 0일 때가 바로 뭐라고? 멈춘, 그 물체가 멈춘 시간이고, 그러면 t가 5기 때문에 이 그 열차는 제동을 걸었다, 즉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할 때부터 멈출 때까지 5초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때 이동거리가 뭐겠어? 이걸 우리는 제동거리라고 부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해서 시간이 5일 때 멈췄다. 그럼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바로 제동거리일 텐데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속도를 30 빼기 6t라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걸 해야 돼. 개념적으로는 절대값을 해야 원래 맞는데 대부분 양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뜻하는 게 뭐야? 넓이는 이동 거리였고 정적분이 뭡니까? 위치 변화였습니다. 그지? 이 개념 자기가 흔들리는지 잘 보세요. 확실하게 가세요. 그 다음에 이 부호가 바로 운동 방향이라는데 부호가 바뀌는 거 여기가 바로 운동 방향 바뀌는 곳이야. 자 그러면 3하고 6에서의 위치. 자 3에서의 위치라는 건 현재 이만큼 간 거야. 근데 뭐 운동 방향 바꾼 적이 없으니까 얘 자체가 얼마 9란 얘기고 그 다음에 6에서의 위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치니까 정적분값 따라서 이 멘트들을 각각 식으로 나타내보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의 값이 9고 0부터 6까지의 vt가 2분의 11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이제 직선이기도 하니까 뭐 삼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도 되고 어쨌든 이 a나 마이너스 2분의 1 a를 이용해서 이 적분에다 식을 세워.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직선이잖아. 이 직선 방식을 찾아가지고 적분해도 돼요. 아니면 생 같으면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겠다 그냥. 원리가 그러하니까.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일단은 저 9라는 적분 어떻게 나오냐. 저 사각형의 넓이요. 사각형의 넓이 3a하고 그 다음에 출발 지점. 이거 조심해야 돼. a를 바로 3 하면 안 돼. 출발 지점을 b라고 하면 3a 플러스 b가 나와. 출발 지점. 알았어? 스타트 지점이 b라고 치면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연립하셔야 돼. 밑에 2분의 11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1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사다리꼴에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빼주는 거야. 밑에 삼각형을. 사다리꼴 넓이의 삼각형 빼주는 게 2분의 11이다. 거기다 플러스 b 한 거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 풀면 a하고 b가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xn제곱하고 xn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는 늘 만나는 교점이 0과 1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차수가 더 높은 xn 플러스 1제곱과 차수가 더 낮은 xn제곱 중에 0에서 1 사이에서는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 xn제곱이 더 커야 돼요. 이 xn제곱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xn 플러스 1이 더 큰 게 맞아. 그래서 둘로 둘러싼 부분 넓이를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의 n제곱을 위에다 적고 해주는 게 좋고 이건 실제로 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분수 형태가 나와서 n번까지 시그마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 맞죠? k가 1부터니까 2분의 1부터 스타트하는 거. 1이 아니라. 그래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n번째까지 간 게 5분의 2보다 작까지는 자연수 n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xn제곱과 xn 플러스 1제곱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지? 예.